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7여 개국에 걸쳐 약 700여만의 디아스포라, 다른 말로 재외동포가 포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70% 정도로 기타 선진국들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인적 자원뿐인 한국. 세계화의 경량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역 분야에서 본국과 재외동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200년 전 신라방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의 교역을 주도하고 지배하였던 인물이 있다. 장보고는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무역과 교역의 시대를 만들어낸 성각자이자 무역왕이었다. 당나라와 일본에 거주하는 신라인들과 교류하여 한중일 해상무역과 페르시아 중개무역을 가능케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자유무역 경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완도의 청해진을 둘러보며 세계 무대에서 경영인으로서의 덕목을 고루 갖춘 장보고를 21세기 바람직한 지도자의 표상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장보고는 통일신라의 군인이자 호족으로서 어린 시절 당나라로 넘어가 그곳에서 벼슬을 하다 고향인 신라로 돌아와 군인이 되었다. 훗날 청해진 대사가 되어 당시 한중일 사이의 바다를 장악,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19세기 이전 사람 중 김유신과 더불어 유의하게 한중일 역사서에 모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며 한중일 모두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역사 이래 유일무이한 한국인이기도 하다. 장보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인 해상왕. 이는 당시 신라 인물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지만 한때 동아시아 해상에서 장보고가 지녔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는 과장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장보고가 살아가던 8세기는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해가던 시기이다.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확립되고 동아시아 지역 내 교역은 국가 주도의 공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8세기 말 당나라의 번진 세력, 신라의 호족 등 지방 세력의 권력이 강해져 감에 따라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잠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 체제는 붕괴하고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한 상무역이 성행하게 된다. 해안 지역 출신으로 바다에 익숙했던 장보고는 이러한 해상 무역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 스스로 해상권을 통발해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볼 야망을 불태우게 된다. 이에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돌아와 당시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완도에 해군기지 청해진을 건설하게 된다. 신라와 당나라는 황해횡단 항로와 남중국 항로를 주로 사용하여 교역하였다. 특히 양쯔가 미남의 남중국과의 교류 항로인 남중국 항로를 통해 중국 남부지역과 신라를 연결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항로를 연결하는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중추적 무역 루트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해진에서 일본 큐슈까지 이어지는 남중국 항로의 연장선을 개설함으로써 중일 간의 무역이 가능한 새로운 중개 무역 루트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국가가 엄하게 관리하는 공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신라 사신이 가지고 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록한 매신나 무례라는 구입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메신라물의 방식의 물품 구매는 장보고 시대에 매우 활발하였는데, 장보고가 중국 등으로부터 사무역으로 수입한 각국 제품을 일본 귀족이 주문하는 대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이슬람과도 무역을 하였다. 신라가 이슬람과 직접 중개무역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순 없지만,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타지만은 자신의 저서에서 신라의 위치와 황금의 생산, 무슬림의 신라 내역 및 신라의 수출 상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향인 유향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서 생산되는 향으로 신라와 이슬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신라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 항로가 동남아시아, 인도 항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수입품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와 일본에 건너가 살고 있었다. 당나라와 일본에 살고 있는 신라인을 제당 신라인, 제1 신라인이라고 불렀다. 당시 중국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외국인 거주 지역인 신라방이라는 자치촌을 이루고 살았다. 신라방은 황해 횡단 항로가 위치한 산둥반도, 남중국 항로가 위치한 푸지엔성 등 주로 항로의 기점을 따라 발달하여 당나라의 동해안을 따라 산둥에서 닝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곳 신라방은 청해진과 함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나 대외교역이 보장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로 여겨졌다. 신라방을 중심으로 한 신라인들은 점차 운하경제인 목탄 운송업, 조선업, 선박수리업은 물론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며 정부 취합과 전달, 유통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장악하였다. 장보고가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한 후 장보고 시스템에 흡수된 이들 신라방은 훗날 청해진 무역산단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인 8세기 말에서 9세기에 걸쳐서 고구려 유민, 백제 난민, 그리고 신라인 등 많은 한반도인이 일본에 건너갔다. 그중 제2신라인들 상당수가 일본의 해외 관문인 하카다항에 정주하여 훗날 교역 활동에 종사하면서 장보고 해상무역의 현지 거점이 된 것이다. 제2신라인들은 본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도 일본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고급 인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장보고는 이들과 연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가 한, 중, 일을 잇는 국제교역에 필요한 선박질과 항해술이 뛰어난 선원들은 물론 통역권과 조선, 운수 등 국제무역에 종사할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신라 본국과 제외 신라인 조직을 네트워크화했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신라방에서 시작된 이슬람과의 교류는 장보고를 통하여 동서무역의 범위를 일본까지 확대하였으며 장보고의 해상 거점 곧 청해진을 동북아 무역의 허브로 만들었다. 장보고의 활동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던 배경 속에서는 의례히 이들 모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장보고가 살았던 고대 동아시아의 무역망과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이 갖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초국가적 환경 속에서 모국을 떠나 산재한 디아스포라 집단의 유기적인 연계망 형성과 이들의 유입국인 현지국 및 타민족 집단의 다각적인 협력망의 구축을 통해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환경은 풍부한 조선족 동포가 제공하는 인적 환경이다.
신라인이 일본 내 당나라인들, 당나라 내 일본인들의 통역관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인, 중국인들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200여만 명의 조선족이 존재한다. 이는 사업을 빠르고 민첩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새 시대의 우리는 해외 동포를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삼아야 하고 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역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경량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역 분야에서 본국과 제외 동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외 한인 사회를 신신라방으로 만드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보고라는 인물은 모험심과 개척정신, 용기와 포용력, 뛰어난 설득력과 지도력, 국제관계와 시대적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를 21세기 바람직한 지도자의 표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